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어떤 교수로부터 숫자의 분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고 과제를 받았는데 그 정답은 엄청 큰 숫자가 나오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라마누잔이 거의 근사치에 교수보다도 더 정확한 값을 맞춰서 그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마누잔의 이렇게 천재성이 보였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보이는 숫자들은 무엇일까요? 더해서 6이 되는 숫자들이죠. 이게 바로 6의 분할입니다. 이렇게 더하는 순서가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 숫자들 외에는 6의 분할이 더 이상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4와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걸로 쳐서 4 더하기 1 더하기 1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6의 분할을 여러분들이 이게 몇 가지나 되느냐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할래요? 그거를 P6이라고 나타내기로 하고요. 11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P6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P10을 구해봐 그러면 뭐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P10만 구하더라도. 자, 이것은 몇의 분할일까요? 23의 분할이죠. 이것들을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8, 6, 5, 3, 1 이거는 23의 분할이야. 근데 이것을 숫자를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 3, 5, 6, 8 걔는 8, 6, 5, 3, 1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수학적 기호로 23의 분할이다 라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23. 그리고 23의 분할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분할을 이름을 붙여도 돼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 부르기로 하냐면 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패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 칸수를 다 합하면 2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분들이 첫 번째 줄 8, 두 번째 줄 6, 세 번째 줄 5, 네 번째 줄 3, 다섯 번째 줄 1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죠. 자, 이건 무슨 기호냐? n의 분할입니다. 그런데 부분의 개수가 r개. n의 분할 중에서 r개 부분을 가진 것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것을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P6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6의 분할인데 부분의 개수가 한 개인 것 하나뿐이죠. 자, 6의 분할인데 부분의 개수가 두 개인 것, 두 개의 부분을 가진 것 5, 1, 그리고 4, 2, 3, 3이 있어서 이렇게 총 3개가 나옵니다. 6의 분할인데 3개의 부분을 가진 것 몇 가지예요? 보다시피 3가지죠. P6,4는 몇 가지? 2가지. P6,5는 몇 가지? 1가지네요. 그쵸? P6,6도 1가지입니다. Pn,r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n이 주어지지 않고 r이 주어지지 않아서 바로 구하기는 힘들지만 Pn,r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분할에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이 분할의 부분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의 분할 중에서 4,1,1, 3,2,1, 1이 부분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1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들은 r-1개의 부분을 가진 n-1의 분할이 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예에서 보다시피 1이 한 부분이고 3개의 부분을 갖는 6의 분할이 있습니다. 1을 제외시키면 그것은 바로 2개의 부분을 갖는 5의 분할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r-1개의 부분으로 하나가 줄어들고요. n-1의 분할이 됩니다. 맞죠? 1을 이렇게 제외시키고 나면. 자, 그런데 이 두 분할이 개수가 같습니다.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개수가 같아요. 자, 반대로
두 개의 부분을 갖는 5의 분할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1을 포함을 시키면 그것은 바로 3개의 부분을 갖는 6의 분할이 되는 거죠. 개수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그어서 강조를 할게요. Pn, R에서 n이 아니라 이제 n-1로 가져가도 되는구나. R이 아니라 R-1로 가져가도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요? 1이 분할의 부분일 경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1이 분할의 부분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열을 제외하면 R개의 부분을 갖는 n-R의 분할이 된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1이 분할의 부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모든 부분들은 최소 숫자가 2예요. 2 이상인 거죠. 각 부분이 2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3개의 부분을 갖는 6의 분할을 생각해 봅시다. 2, 2, 이건 3개의 부분을 갖죠. 각 부분이 2 이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부분이 2 이상이라는 거예요. 패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열을 제외하고 나면 첫 번째 열이 쑥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부분의 개수는 똑같아요. 3개의 부분을 똑같이 가죠. 3개의 부분을 아무것도 사라지진 않았죠. 부분들이 3개의 부분은 똑같이 갔는데 이제는 6의 분할이 아니라 3의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의 숫자를 떨어뜨릴 때 요령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부분의 개수는 같아. 그러니까 P 몇 콤마 R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N의 숫자가 떨어집니다. 자, 6의 분할이 3의 분할로 숫자가 떨어졌어. 그럼 숫자 떨어뜨릴 때 규칙이 뭘까요? 6의 분할이 왜 3의 분할로 떨어졌죠? 각 부분에서 우리는 1씩을 뺐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개의 열을 제외시킨 거야. 각 부분에서 1씩을 뺐어요. 3개의 부분을 가졌으니까 총 3이 빠진 거죠. 그래서 R개의 부분을 갖는 것은 빼기 1, 빼기 1, 빼기 1, R개를 빼니까 그때는 빼기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N 빼기 R의 분할이 됩니다. N 빼기 R의 분할. 자, 이거는 1이 분할의 부분이 아닐 경우였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이 분할의 부분일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1이 분할의 부분일 경우에는 바로 Pn-1, R-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이 분할의 부분일 경우가 있고요. 1이 분할의 부분이 아닐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구나. P6,3에는 3개의 부분을 가져요. 그런데 1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을 포함하는 경우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더해주면 그게 P6,3의 개수입니다. 맞죠? 즉, 두 개의 부분을 갖는 5의 분할 더하기. 그런 다음에 보세요. 패러 다이어그램으로 첫 번째도 두 칸, 두 번째 줄도 두 칸, 세 번째 줄도 두 칸일 때 바로 우리는 1열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1,1,1이 되는 거죠. 바로 3개의 부분 똑같이 갖는 3의 분할 P 3,3이 됩니다. 이것들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개수는 똑같이 3개다. 자, 이런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이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1은 당연히 괄호 안에 1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쵸? 그래서 Pn은 1 이렇게. P2,1은 얼마일까요? 한 개의 부분을 가져야 되니까 2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 채워주고요. P2,2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는데 두 개의 부분을 가지려면 이건 1,1밖에 없죠. 1,1. 그래서 이거 가짓수 하나입니다. P3,1도 하나겠죠. 그쵸? P3,2는 이 두 개의 부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2,1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하나. P3,3은 1,1,1밖에 없는 거야. 세 개의 부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그래서 총 더하면 P3은
3이구나. 자, 4,1도 하나. 4,2는, 자, 보세요. 4,2는 3,1이 있고, 또, 뭐 한 개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2,2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 예. P4,3은 4,3, 3개 부분을 가져야 돼. 그러면 2,1,1밖에 없죠. 2,1,1. 그래서 이거 하나. P4,4는 당연히 하나. 그래서 다 더하면 P4는 4의 분할은 총 몇 개? 가지수는 5개가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위에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P5,2라는 것은 P4,1 더하기 P3,2죠. 3,2. 그쵸? 그래서 4,1 더하기 P3,2 해서 계산 채워 넣어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면 그 밑에 줄을 쫘르륵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6,2는 얼마일까요? 바로 두 개 더하면 돼. 빨간색 선을 따라 더하면 돼요. 3이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줄은요. 1로 채워 넣으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정리를 이용해서 P7,2를 계산하니까 또한 3, P8,2도 계산하니까 4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선생님, P2,3이 뭐죠? 자, 실제로 P5,3은 이런 식으로 3,1,1이 있고 그리고 2,2,1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모두 각 부분이 2 이상일 때가 있나요? 3개의 부분이야. 그런 숫자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각 부분이 2 이상이면서 나올 수는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스는 부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만 있죠. 도저히 부분이 2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빵개다, 빵개. 그래서 저쪽 위에 P2,3은 실제로 빵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숫자보다 부분의 개수가 더 크면 빵개입니다. 어떻게 세 부분의 합으로 2를 만들 수가 있어? 최소 3이 나오는 거죠. 부분 3개를 가지면. 부분 4개를 가지면 1, 1, 1, 1만 되더라도 합이 4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저기 진한 초록색은 다 빵개라 보고 우리 빨간색 선을 따라서 더해보면 P5,3은 2가 된다. 자, 같은 요령으로 쭉쭉쭉쭉 더해 내려가면 됩니다. Pn,4는 이번에는 4칸 위에 하나, 둘, 셋, 4칸 위에 거랑 더하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건 5칸 위로 더하면 되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 P5,5는 뭘까요? 1이죠. P6,6도 1이고 P7,7도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을 쫙 채워넣으면 편해. 그 다음에 더합시다. 그 다음에 더합시다. 자, 위에는 진한 초록색은 빵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더하면 편해. 그냥 이제부터 쭉쭉 내려와도 돼. 그쵸? 쭉쭉 내려와도 돼. 자, 그래서 가로줄을 쭉 더하면 P5가 나오고요. P6이 나오고요. P7이 나오고요. P8이 나오고요. P9가 나오고요. 이렇게 P9는 30, P10은 42입니다. 야, P10을 굉장히 빨리 구하지 않았나요? P10을 만약 여러분들이 10의 분할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분명. 자, 우리가 요런 한 개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것들을 또 변형을 좀 해볼게요. 관찰하고 싶어요. 이 정리에 대해서. 이 정리에 의해서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맞죠? 빨간 줄은 빨간 줄로 변형이 되는 거죠. 위에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갈색 물결을 또 변형을 시킵시다. 갈색 물결을 변형을 시키니까 n-3, r-3 그리고 n-r, r-2의 합으로 변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줄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까지도 다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쭉쭉쭉 갈 수가 있는데 요거 볼게요. n, r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 맨 앞에 시작하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3, 빼기 3.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빼기 r, 빼기 r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p, n-r, r-r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달라붙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빼기 1, 빼기 1에는 한 개가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빼기 2, 빼기 2에는 두 개가 달려붙었어요. 빼기 3, 빼기 3에는 세 개가 달라붙었어요. 빼기 r, 빼기 r에는 r개가 달라붙으면 된다. 그럼 r개가 달라붙으려면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은 똑같잖아요. 그쵸? p, n-r, r이 똑같은데 쭈루루 r가 달라붙으려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적을 해가면 p, n-r, 1부터 p, n-r, r까지겠죠. 그게 r개겠죠. 오케이. 이렇게 등식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얘 p, n-r, r-r은 빵입니다. 빵. 0개 부분을 갖는 거 있을 수가 없어. 0개 부분을 갖는 거 있을 수가 없어서 빵으로 처리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n-r,1부터 n-r,r까지의 합이 p(n-r이다). 알겠죠? n-r,1부터 n-r,r까지의 합이 p(n-r이다). 자, 이것들을 표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p10,2는 10 빼기 2가 뭐야? 8,1서부터 8,2까지 합인 거죠. 이렇게 8,1부터 8,2까지 합. 맞죠?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10,3은 7,1서부터 7,3까지 합인 거야. p10,4는 10,4니까 10 빼기 4가 얼마야? 6이죠. 6,1부터 6,4까지 합인 거야. 이렇게. 그쵸? 이거 합하면 9 나와. 10,5는 5,1서부터 5,5까지 합인 거예요. 이렇게 재미난 성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어디다 적용할래? 이 분할 어디다 적용할래? 자, 이거 명심하세요.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똑같은 공을 똑같은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에서 우리는 분할을 적용합니다. 6개의 똑같은 공을 똑같은 3개의 상자 중에서 3개 다 안 이용해도 되거든요. 나 1개 상자에 넣을 거야. 그러면 1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인 거죠. 나 2개 상자에 넣을 거야. 그러면 2개 부분을 갖는 분할. 나 3개 상자에 넣을 거야. 그러면 3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 여기까지입니다. 왜? 상자는 3개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P6,1, P6,2, P6,3을 더한 게 위에 한글로 주어진 문장의 계산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11개의 같은 종류의 공을 3개의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을 때 근데 빈 상자가 없도록 놓고 싶어. 요거 조금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상자가 3개가 있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 넣고 싶으면 일단 상자들마다 공을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몇 개 공이 남았어요? 같은 종류의 공이 8개가 남았죠. 8개 같은 종류의 공을 같은 종류의 상자 3상자에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8개의 공을 이제 넣을 때는 한 상자에만 넣어도 되고 두 상자에 이렇게 두 부분을 갖도록 넣어도 되고 세 부분을 갖도록 세 상자에 분배해서 넣어도 돼. 그러다도 빈 상자는 더 이상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한 개씩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상자에만 넣을래? 그러면 P8,1 두 상자에 다 넣을 거야? 그러면 P8,2 세 상자에 막 골고루 넣을래? 그러면 P8,3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상자니까 이게 한 상자에 넣을 거야? 그러면 되지. 이걸 한 상자에 어느 상자에 넣을까? 막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P8,1 더하기 P8,2 더하기 P8,3 계산하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런 그림을 패러다이어그램이라 그랬는데 패러다이어그램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바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자, 확대해 봤더니 자, 얘를 자, 행이 뭐냐면 가로줄을 행이라 그러고요. 열이 뭐냐면 세로줄을 열이라 그래요. 네, 1열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옆으로 행으로 만들었어. 2열을 갖고 와서 행으로 만들었어.
3열을 갖고 와서 행으로 만들었어. 4열을 갖고 와서 행에다 채워 넣었어. 그런 그림이 있나요? 보이죠? 아, 있구나. 자, 이렇게 열과 행을 바꾼 애들이 이렇게 짝이 지어집니다. 보이나요? 하늘색과 하늘색이 짝이 지어지죠. 빨간색과 빨간색이 짝이 지어지죠. 회색과 회색이 짝이 지어져요. 초록색과 초록색이 짝이 지어져요. 그리고 짝이 안 지어지는 애는 오직 이렇게 주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만 짝이 안 지어집니다. 그쵸? 걔는 하나가 있어요. 노란색. 자, 23의 분할인데 마찬가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줄이 7, 두 번째 줄도 7, 세 번째 부분이 5, 네 번째 부분이 3, 다섯 번째 부분이 1인 애가 있는데 이것들을 같은 작업을 해줘서 1열을 행으로 만들고 2열도 행으로 만들고 3열도 행으로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걔도 23의 분할이다 그거예요. 5, 4, 4, 3, 3, 2, 2도 23의 분할입니다. 맞죠? 자, 걔를 공액분할이라고 서로 짝지어지는 애들의 공액분할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공액분할. 자, 그리고 이 분할을 나타내는 또한 새로운 수식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 제곱처럼 보이는 애는 7이 두 번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의 제곱은 7을 두 번 곱했다가 아니라 7을 두 번 더했다. 그럼 밑에 있는 공액분할을 우리 이런 새로운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때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대로 순서로 나타냅시다. 2는 몇 개? 2개. 3은 몇 개? 2개. 4는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5개 상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23개의 똑같은 공을 5개 똑같은 상자에 넣을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대 공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여기서 원래 분할에서 공은 최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각 상자에 최대 7개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을 공액 분할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가로의 7개가 공액 분할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로의 7개가 되는 거야. 그건 뭐야? 7개 부분이 되는 거죠. 7개 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도 1대1 대응인 겁니다. 이 네모 박스 친 거 2개가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죠. 상자의 개수가 있었고 각 상자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라는 문장이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 그래서 상자의 개수가 공액 분할에서 보면 상자의 개수가 7개가 되고 각 상자에 많아야 5개를 넣는 방법의 수로 변하는 겁니다. 공액 분할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이 같다. 보세요. 각 상자에 많아야 7개가 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와 똑같은 거는 7개 똑같은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분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내가 아까 전에 새로운 수식으로 알려준 것으로 치자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B는 2가 B개에 있는 거야. 2를 B개만큼 더하는 거야. 3C는 3을 C의 개수만큼 더하는 거죠. 3 곱하기 C는 3을 몇 번 더할래? C만큼 더할래. 4D는 4 곱하기 D는 4를 D번 더하는 거죠. 그렇죠. 5, 2는 5를 2번 더하는 거죠. 이것들을 새로운 수식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23이 될 때. 자, 이게 23이 될 때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A가 1이고 C가 1이고 E가 1이고 G가 2면 정답이 되는구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각 상자에 많아야 7대로 넣는 방법의 수는 7개 똑같은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와 동일하다. 많아야 7개의 부분을 갖고 있는 23의 분할의 수와 동일하다. 그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E 더하기 6F 더하기 7G는 23의 정답은
바로 P23,1 더하기 P23,2 더하기 P23,3 더하기 쭉쭉쭉 P23,7까지의 합이다. 이게 바로 많아야 7개 부분을 갖고 있는 23의 분할의 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분할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막 팍팍 터져 나오죠. 놀라운 내용들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할을 재밌습니다. 물론 이런 게 오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들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가 있다. 패러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고 분할을 세는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